속담 한국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림의 떡, 금강산도 식후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꿩 먹고 알 먹기,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속담 5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의 떡입니다. 자, 이 속담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떡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죠? 그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있는 떡은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의미 보시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 차지하다는 내 것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죠. 내 것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럼 실제 생활에서 그림의 떡 어떻게 사용할까요? 신문 기사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떡 해외여행, 그림의 떡 출산 휴가, 육아휴직 민간 직장인의 그림의 떡. 자, 해외여행을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죠. 요즘같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해외여행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학생이라서 좀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 가는 게 불가능할 때 그림의 떡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출산 휴가는 보통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는 좀 한 1년 정도 휴가를 낼 수 있는데 어때요? 밑에 한번 같이 볼게요. 민간 직장인, 공무원 같은 곳이 아니라 조금 작은 회사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육아휴직을 마음 편하게 내기가 아직까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쉬고 싶지만 휴가를 내고 싶지만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림의 떡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속담은요. 금강산도 식후경. 자, 여러분들 금강산이 자, 사진에 보시면 이곳이 금강산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요. 북한에 있는 산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라서 산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얘기는 밥을 먹은 후에 구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배가 부르고 난 뒤에야 흥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속담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금강산도 식후경, 밥 먹고 하자.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회의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직 회의가 정리가 안 됐지만, 우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 먹고 하자.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공부 모임, 스터디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 먹고 하자.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속담 보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새가 까만색 새가 까마귀고요.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자, 그림 보세요. 자, 잘 보이셨나요? 까마귀가 날아서 가버렸어요. 여기에 있던 배가 동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속담은 의미 보시면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 자, 까마귀가 나는 것이랑 배가 떨어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상관도 없는 일이 공교롭게도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남자의 눈빛 보세요. 의심하는 눈빛이에요. 아마도 까마귀가 배를 조금 이렇게 쪼고 있지 않았을까?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졌을 거야 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속담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자, 이어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뉴스 한번 볼게요. 뉴스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이모모 씨와 박모모가
6일 오전 11시에 똑같은 날짜와 똑같은 시간에 화보 촬영을 위해 발리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것이 알려지면서 열애설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네요. 자, 그래서 아마도 이 배우와 박모모 씨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촬영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어떻게 같은 비행기를 타지? 어, 이거는 우연이 아닐 거야. 아마 둘이 뭔가 사귀고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속담을 사용합니다. 오늘의 네 번째 속담은요. 꿩 먹고 알 먹기. 자, 이거는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속담인데요. 자, 꿩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새 있죠? 꿩이고요. 자, 여기 꿩이 낳은 알이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농부가 자, 한쪽 손에는 꿩이 있고요. 또 다른 쪽 손에는 알이 있네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됐을 때 꿩 먹고 알 먹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속담은 어떻게 유래했을까요? 자, 꿩이 알을 품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꿩이 자신의 아기가 될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불이 나자 이렇게 그 근처에 있던 농부가 불에 탄 꿩도 얻고 알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래는 조금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일을 했을 때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됐을 때 이 속담을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꿩 먹고 알 먹기 비슷한 의미의 한자 성어가 있죠. 자, 일석이조. 자,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 그림 보시면 그쵸?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팡팡. 네, 돌을 한 번 던졌는데 두 마리의 새를 동시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꿩 먹고 알 먹기 속담은 일석이조라는 한자 성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비슷한 의미의 한자 성어 공부하신 분 계실 텐데요. 일거양득 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속담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남은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아마도 같은 빵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친구 빵이 더 맛있어 보이는데? 더 커 보이는데? 어, 내 거보다 이 친구의 빵이 더 많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 가끔씩.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친구랑 같이 피자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피자 조각이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피자 크기는 다 똑같은데 뭘 자꾸 비교하고 그래? 그저 남의 떡만 커 보이는 거야. 좀 그럴 때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형 장난감이 더 좋아 보여. 자, 같은 장난감, 비슷한 자동차, 비슷한 뭐 로보트, 기차, 뭐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도 왠지 다른 사람께 더 재미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 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을 사용합니다. 어때요? 그렇지만 남의 떡을 부러워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만족하지 못하고 소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있는 것,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5가지 속담 공부했는데요. 자, 기억나시죠? 그림의 떡, 금강산도 식후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꿩 먹고 알 먹기,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각각의 속담의 의미와 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